안녕하세요. 예.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보통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죠.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로 이제 전달을 하셔서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올린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셔서 심판부를 받은 경우는 사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일부 상속인이, 그러니까 채무자인 상속인이죠. 자기가 이제 재산이 없고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자기가 상속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 이때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반드시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어머니한테 단독으로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여기 일남이 있고 이남이 있는데 일남이 신용불량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신용불량자이다 보니까 이남이 단독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두 가지 사례입니다. 사실은 실제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고 실제로 판결도 받은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사건 단독 분할 받으셨는데 이것도 사회행위 취소가 인정이 안 됐고 여기 이남이 받은 것도 단독 상속을 받았는데 역시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이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되느냐? 이 세법은 이렇습니다. 세법과 민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세법 같은 경우 원래는 여기가 이제 7분의 3이 되고 7분의 2가 되고 7분의 2의 법정 상속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분을 안 하고 어머니가 단독 상속한다.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7분의 1을 어머니한테 주는 꼴이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이 어머니가 아버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받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이거를 양도한 걸로 봅니다. 이렇게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사회행위는 뭐냐? 사회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재산이 이렇게 채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무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 행위가 바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이렇게 채무가 원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어떤 행위에서 이렇게 더 많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감소시킵니다. 감소시킴으로써 채무가 더 많아지게 재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됩니다. 사회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남이 7분의 1을 받으면 재산이 요만큼 있다가 7분의 2만큼 늘어납니다. 상속으로서 늘어났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머니한테 줘버리니까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그래서 요
이 감수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사행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근데 사행행위는 이 채무자와 수익자, 예, 재산을 받는 분이 수익자입니다. 이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이 수익자가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가 이거를 증여받음으로써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제3자를 하는 경우는 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IMF 전에 그때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IMF 때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입증 책임이 여기로 갑니다. 일단은 받았으면 악의로 추정을 합니다. 그냥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받았다고 추정을 하고, 아니면 증명해 보라는 거죠. 선의를 증명하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증명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증명을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계분할 같은 경우는, 협의분할 같은 경우 이렇게 넘기는 경우는 일단은 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행위로 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거는 쌍방의 악이 알았다고 보는 거죠. 예, 이게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머니가 이 부분을 다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기가 7분의 2, 7분의 2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도 7분의 3이 됐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어머니 앞으로 단독 상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어머니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옵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와서 요 지분만큼을 말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제 뭐 협의분할을 통해서 어머니가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예. 그 중에 7분의 2만큼을 말소하라. 요 7분의 1이 일남의 법정 상속분이죠. 이걸 말소하라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행위는 쌍방악이래야 됩니다. 이게 쌍방. 여기서 쌍방은 어머니와 수익자죠. 받은 사람, 일남, 채무자입니다. 이게 사행위 취소 소송은 이 수익자가 피고가 됩니다. 이게 피고. 말소하라니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하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아까 보시듯이 가족관계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일남이 있고 이남이 있습니다. 일남이 이렇게 줘가지고 어머니가 뭐 7분의 5를 가져가시고, 원래 어머니 집은 7분의 3에다가 일남의 집은 7분의 1을 갖고 가고, 여기는 그대로 7분의 2. 그래서 7분의 5, 7분의 2가 되면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머니한테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받죠. 이런 경우 어머니가 선의를 주장합니다. 선의. 나는 몰랐다. 일남이 채무가 있는지 알지 못했고, 실제로 이남 같은 경우도 어머니한테 상속분을 옮겼다. 단독 상속하게 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노후의 거주,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사망하시면 그때 가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한 거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상 유교적인
유교적인 정서상 일반적인 거다. 결코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선이라는 게 인정이 돼가지고 사행 취소 소송이 이제 어머니가 소송했던 쪽에서 스스로 취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스스로 원고가 취한 사례, 어머니한테 소송했던 거를 포기한 사례, 그리고 어머니한테 청구했던 게 기각된 사례. 그래서 그 사례가 다 있습니다. 두 개가 다. 근데 큰 맥락은 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이제 어머니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을 때, 단독으로 취득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요번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그 1심에서 사실은 그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패소한 원고가 이겼죠. 그러다 이제 오셔가지고 항소심을 계속 그쪽에서 진행하시지만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이제 승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패소한 거죠.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데 그 대법원의 사건을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상고 이유서도 나왔고 저쪽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의 99%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갔습니다. 부동산이. 여기 단독 상속을 했습니다. 자, 아까는 어머니가 이제 단독 상속을 받은 사건이었고, 이번에는 이람이 단독 상속을 받은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은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7분의 3이고 7분의 2고 7분의 2지만 그래서 7분의 1을 말소하라고, 이거 7분의 1을 말소하라고 들어옵니다, 이게. 말소 범위입니다, 이게. 7분의 1을 말소하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상속재산 분할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게 구체적 상속 분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민법 1008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일남 있고 이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5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 원래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씩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씩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5억 중에서 아버지가 여기다가 차남한테 2억을 증여를 해줬습니다. 생전에. 자, 그러면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남은 상속재산 얼마죠? 5 빼기 2하면 3억 남습니다. 3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재산을 1억 5천씩 나누냐? 1억 5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남은 2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3억 5천이 됩니다. 여기는 그냥 없으니까 1억 5천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예전에 2억 받은 놈이랑 아무것도 안 받은 놈이랑 똑같이 나누면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1008조가 뭐냐면 구체적 상속분이 뭐냐면 원래 2분의 1씩 하면 이거 다 합칩니다. 이걸 상속재산하고 증여재산을 다 합쳐서 이거를 전체를 놓고 이걸 이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뽑습니다. 5억이죠. 그래서 법정 지분을 계산합니다.
2억 5천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2억 5천이죠. 그 다음에 증여를 빼줍니다. 2억 받았죠. 여기 증여받은 게 없죠. 2억 5천에서 2억을 증여받았으니까 원래 아버지가 증여를 안 해줬으면 2억 5천씩 받아야 되는데 증여해서 2억을 받았으니 여기서 5천만 가져가 5천밖에 안 남게 됩니다. 원래 법정상속분 5억에서 전체 재산 5억에서 그 5억을 기준으로 할 때 2억 5천이 법정상속 분액인데 증여 2억을 받았으니 그걸 빼고 5천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여기는 받은 게 없으니 2억 5천이 됩니다. 합치면 3억이죠. 그래서 이 상속재산 3억은 2남 5천, 1남 2억 5천 해서 결국 똑같이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게 아니고 3억을 가져갔다. 그러면 여기는 3억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5천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2남은 안 받고 1남이 남은 2억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설명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남 있고 2남 있습니다. 자, 다 줬다 그랬죠, 이렇게요. 예. 근데 1남이 생전에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걸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있는데 이미 일남은 아버님한테 생전에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뭐, 아까 5억이라고 했죠. 5억에서 원래 2억 5천씩 가져가야 되는데 이 이상을 가져간 겁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말만 2억, 말만 7분의 2지. 네? 이게 원래 어머니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지만 말만 이렇지 사실상은 여기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5분의 3, 5분의 2가 되는 거죠, 이게. 네. 왜냐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일남의 지분이 일남이 안 받고 7분의 1 법정 지분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상속분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일남은 0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사행인 취소 소송의 말소의 대상은 법정 상속분 기준이 아니고 바로 이 구체적 상속분 기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항소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채권자가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 일남의 채권자가 사행인 취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7분의 말소해라. 그래서 1심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말소해라. 7분의 말소해라. 이렇게. 그래서 항소해서 이게 박혔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그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이외에도 뭐 예비적 주장,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판사님은 이 주장으로 그냥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적 주장은 판단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어차피 첫 번째 주장으로 네가 이겼으니 나머지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 안 살펴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비적 주장은 볼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큰 주장을 이 주장으로 네가 승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주장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필 이유조차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씁니다. 그래서 항소심에는 바로 이 논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를 주장을 해서 전부 원고 패소, 대법원처럼 기억이 됩니다. 패소를 했습니다. 뭐 선임하시고 상고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닥 변동사항 없을 거다. 그냥 뭐 상고를 저희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거의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그냥 굳이 변호사 손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굳이 저희 대표님한테 꼭
우리 대표 변호사한테 맡기고 싶다. 예, 그러셔가지고 예, 이제 뭐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아버지가 계시고 딸의 경우는 좀 안 됩니다. 예.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협의 분할했을 때, 네.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저거 됐을 때, 사행 취소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단독 상속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죠? 이때는 선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렸죠? 선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남이 단독 상속을 받았다. 자, 이때는 구체적 상속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 이건 단독 상속입니다. 예, 단독 상속입니다. 예. 물론 이러셔도 됩니다. 이남의 뭐 5분의 3, 5분의 2, 5분의 3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예. 근데 어머니는 반드시 전부 다 단독해야 됩니다. 이거. 예. 단독해야 되고. 근데 이 경우는 반드시 이게 초과 특별 수익자여야 됩니다. 이게 초과 특별 수익자. 좀 헷갈리시죠? 예.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예. 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아침 오늘 제가 7시 10분쯤 남았나? 지금이 시간이 9시 45분입니다. 오전이 아니고 오후입니다. 거의 사무실에서 지금 12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간? 아니죠. 14시간 넘게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죄송한데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일이 좀 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늦게까지 자주 이렇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랬습니다. 어머니 단독 상속하는 경우 이때는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아니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고 선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외는 이때는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려면 당연히 채무자인 상속인이 특별수익자여야 됩니다. 초과 특별수익자면 더 좋겠죠. 이러면 용의자 버리니까 상속분이. 그냥 특별수익자면 상속분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7분의 2가 아니고 7분의 0.5 말소가 판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그 채무자인 상속이 초과 특별수익자라면 이 두 개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라 그래서 꼭 선임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해석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주장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수치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판사님이 보기에 이게 있으면 판사님 판결문서 이게 훨씬 편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 만약에 이게 어머니한테도 단독 상속했는데 구체적 상속분이 채무자인 상속인이 초과 특별 수익자다. 그러면 구체적 상속분도 같이 주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상속자 협의 분할을 했는데 채무자인 상속인이 하고 같이 상속재산 분할을 해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한테 단독 분할하거나 또는 그 채무자인 상속인을 뺀 다른 상속인들이 나눠 가졌을 때
그렇게 됐는데 채무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기의 법정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상속인을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물론 뭐 판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항상 뭐 민법 규정이라든가 또는 뭐 판례,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법리에다가 그 실제 판결에다가 이 판결받은 사례, 실제로 판결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제 그 협의문을 했을 때 사회행위가 들어오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니까 뭐 사회행위 소송 들어왔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상속인이 받았는데 그 채무자의 상속인이 초과특별 수익자인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저도 이제 퇴근하고 내일은 하루 정도는 집에서 쉬어야 되겠죠. 아, 내일 우리 아들이 또 기숙사가기 때문에 또 아침에 또 데려다 주고 와야 됩니다. 갔다 오면 3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혼자 운전해서 또 아들 태우고 갔다 와야 됩니다. 아, 전국에 계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 등록금 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등록금 냈습니다. 애들. 그러면 잡소리기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